안녕하세요. 샤이니네린 처방 닥터 그라스 메디입니다. 네, 방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사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음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좀 전에 같이 이야기를 좀 했던 게 도, 레, 미, 파, 솔, 솔, 솔 이 음으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원래 저희가 안녕하세요 닥터 그라스 메디입니다. 너무 쳐져서 다시 한번 해주셨던 거고요. 네, 저희는 닥터 그라스 메디 채널이고요. 주로 반려동물의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곁다리로 전문가들의 삶 아니면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전문가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구독이랑 라이크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난번 아토피 치료제를 이어서 그럼 도대체 아토피가 있는 강아지들한테서 2차 감염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다들 준비되셨나요? 아, 그럼요. 네. 준비되셨죠? 됐습니다. 네, 사람들한테도 사실 아토피에서는 2차 감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거든요. 아니면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강아지한테도 저는 그렇다고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강아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2차 감염이란 무엇인지 수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토피 환자들은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지러움증 때문에 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간지러움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지러움증을 유발하는 세균이나 이런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원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아토피 때문에 속발적으로 감염이 돼서 생긴 건지 이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속발적으로 생기는 감염들을 저희가 2차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차 감염을 관리해 주는 게 아토피 진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토피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서도 저희가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거네요. 2차가 있으면 1차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럼 1차 감염이라는 거는 다른 이유는 모르겠고 세균이나 아까 말했던 곰팡이나 미생물이 들어와서 바로 감염이 생기면 그런 건 1차 감염이고 그렇죠. 그 전에 아토피가 있었든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든 아니면 여러 가지 초기에 있었던 원인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그걸 2차 감염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네. 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강아지들한테 아토피가 있는데 2차 감염이 같이 생겼어요. 그럼 2차 감염 치료가 물론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럼 저희 강아지가 아토피를 앓고 있는데 2차 감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케어를 해줘야 될까요? 일단 지금 아이가 보이고 있는 그 피부 병변이 어떤 세균이나 곰팡이라든지 어떤 원인체에 의해서 생긴 건지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피부 검사가 필요하고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항진균제라든지 적절한 처방을 통해서 그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 이후에는 이제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토피 환자들에서 2차 감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는 그런 피부 장벽이 제대로 원래의 기능, 보호해 주는 기능을 못 해주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케어가 같이 진행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토피가 있는 강아지의 경우에는 감염을 치료할 때 아토피가 없는 강아지에 비해서 좀 더 오래 걸리는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원인체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몇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치료 기간 자체가 길어지거나 하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아토피에 의한 소양감, 간지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같이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극을 일으키거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지연되거나 더뎌질 수는 있는 거죠. 따라서 아토피 환자들에서 간지러움증만 적절하게 관리가 된다면 피부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데는 특별히 더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아토피를 앓고 있는 강아지가 2차 감염에 걸렸을 때 치료제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감염 치료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치료하는 기간은 길어질 수가 있다. 이 말씀으로 요약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피부 병변이나 소양감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를 먼저 선택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만성적으로 아토피를 관리하는데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 그 면역 억제제 성분 때문에 2차 감염이 더 극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그래서 2차 감염이 생긴 경우에는 그런 면역 억제 성분들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면역 억제 기능이 더 낮은 새로운 조금 신약 계열을 적용한다든지 소양감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약물을 추가적으로 투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투약 플랜에 좀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 닥터 그라스메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블로그에서 한 번씩 감수를 해주시는 한의사 서영준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아토피 스테로이드 치료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그죠? 그쵸. 그런 내용도 네네. 같이 많이 봐주셨고. 그걸 제가 많이 감수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방금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네. 선생님 생각할 때는 강아지 아토피가 있는데 감염도 있어요. 그때 네. 스테로이드 바르면 어떤 점이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면역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감염이 된 상태에서는 면역이 일어나서 그 감염체와 싸워야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감염이 더 쉽게 일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2차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거를 좀 수의사 선생님의 지도 아래 조절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현 씨?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였던 게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한 번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강아지가 아토피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여기에 좀 피부 감염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럴 때는 이걸 발라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항상 어디를 먼저 가야 되죠? 동물병원이죠. 그럼요. 동물병원을 먼저 가셔서 이게 어떤 감염인지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치료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이야기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홈케어로 관리하고 이런 거를 그 다음으로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안 되고 동물병원 먼저. 네, 그러면 오늘 2차 감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스테로이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수의사인 세연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부 장벽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거든요. 특히 거기서도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었죠? 일단 피부 장벽에서도 특히 그 보습을 통해서 소양감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보호 기능도 최대한 되살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다음 클립은 바로 보습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치 보습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보습은 보습대로 해주고 치료는 치료대로 따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음 클립에서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제 물러나도록 하고요. 다음 클립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